오늘 또 경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를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수십조 원 팔아서 매도 폭탄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우려했습니다. 연기금 매도 때문에 코스피가 급락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했는데 그전 히스토리를 한번 보시면 원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였습니다. 하지만 5월,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둔 바로 5월에 2027년까지 국내 주식 목표가를 20.8%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6월 지방선거 전에 만약 국내 증시가 폭락한다면 표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로 지방선거 전인 5월에 국내 주식 목표가를 상향했죠. 그리고 전략적 자산 범위 SAA와 전술적 자산 범위 TAA를 합산하면 국내 주식을 최대 28.8%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근 국내 증시 코스피가 계속 상승해서 이러한 목표 비중 역시 초과했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 언론에서는 거의 100조 원 가까이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 투심을 악화시켰죠. 하지만 정치권에서 리밸런싱 자체를 한시적으로 또 유예하겠다. 목표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국민연금의 기계적인 매도는 또 줄어들고요. 하지만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노후 자금으로 계속 코스피를 거품을 만들겠다. 도박장을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먼저 리밸런싱이 뭘까요? 리밸런싱부터 이해하자면 국민연금은 목표 비중을 정해놓습니다. 국내 주식 20%, 해외 주식 40%, 채권 30%, 대체 투자 10%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 목표가가 국내 주식 가치 급등으로 인해서 만약에 초과하게 되면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다른 자산으로 비중을 채우는 걸 이걸 기계적 리밸런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좋은 기업이라도 비중이 너무 커지면 기계적으로 매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도 논란이 커진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증시가 미치도록 급등하면서 역사상 없는 상승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올해 14.9%였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크게 상승하면서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훨씬 넘어섰고 결국 정부가 자산 배분 계획까지 수정하면서 14.9%가 아니라 20.8%까지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초과하는 시장 상승이 워낙 빨랐기 때문에 이 목표조차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즉 국내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할수록 기준을 높였는데도 여전히 비중이 높으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하면 또 폭락이 일어나고 증시에 그리고 본인들 투심에 좋지 않으니 한시적 유예를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의 노후 자금으로 계속 도박장에 활용하겠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SAA와 TAA는 뭘까요? 자산 범위까지 합치면 국내 주식을 최대 28.8%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SAA는 전략적 자산 배분이고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오차를 허용하는 범위입니다. TAA는 전술적 자산 배분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어느 정도 초과해도 봐준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이 두 범위를 합쳐서 국내 주식을 최대 20.8%가 아니라 28.8%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범위를 넘으면 기계적인 매도가 불가피한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매도 폭탄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차트와 그리고 하이닉스 차트를 봤을 때 왜 이 두 종목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요? 지금 되게 웃긴 건 SK 하이닉스 차트, 삼성전자 차트, 코스피 차트가 너무 흡사합니다. 결국 국민연금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끌어올렸고 이 두 종목이 코스피를 끌어올린 것과 다름이 없죠. 국민연금은 시가총액 비중대로 투자하는데요. 따라서 국내 주식을 줄여야 되면 삼성전자를 팔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 팔아야 됩니다. 이 외에도 대형 금융주와 주요 ETF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삼전 하이닉스 매도 폭탄이란 표현까지 쓰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 정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사는 게 맞을까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를 완벽하게 무시하는 거죠. 대외적인 말은 좋습니다.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릴 경우 그 시장을 보호하겠다. 하지만 그 시장을 왜 하필 우리의 노후자금으로 보호를 하나요?
건강한 증시를 만들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안 만드는 게 한국 정치인들의 몫이 아닌가요? 결국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한 번 유예했고 계속적으로 유행하는 건 싶습니다. 다시 유행하는 법적 근거를 또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금 매도 폭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김상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리밸런싱이 시작되더라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또 똑같이 앵무새처럼 얘기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장관들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수십조 원 매도하는 게 아니라 조금 매도했다가 리밸런싱 유예하고 또 조금 매도했다가 리밸런싱 한시 유예하고 계속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매도하겠다는 겁니다. 즉 본인들 정치 기간 동안 계속 이 이슈를 우려먹겠다는 거죠. 일반 개미들이 봤을 때 시장 폭락이 되지 않으니 이 국회의원들이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우리들의 노후자금 국민연금으로 코스피를 끌어올린 것 자체가 옳지 않는 건데요. 똑똑한 사람들은 천천히 팔더라도 결국 매도해야 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법안이 또 통과된다면 가장 먼저 단기간에 연기금 매도 공포는 완화될 수 있지만 또 빛으로 돌려막기 하는 겁니다. 결국 이번 이슈는 단순한 연기금 뉴스가 아니고요. 결국 국민연금은 언젠간 팔아야 됩니다. 국민연금이 계속 돈만 쌓는 기간이 아니고요. 현재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많아 자금이 계속 들어오지만 앞으로 한국은 어떤 나라죠?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는 보유한 자산을 현금화해서 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즉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결국은 일부를 매도해서 연금 지급 재원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 사실은 법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의 운영 원칙이 또 시장 상황이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후자금 안전할까요?